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와 도함수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우리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네, 삼각함수는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각 t가 주어져 있을 때 점 A, B, C가 있으면 이 점에 대응되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대응되는 소문자 A 그리고 B,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할게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대응되는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랬을 때 sin t는 빗변 C 분의 높이 h 그리고 코사인 t는 빗변 C 분의 밑변 B 그리고 탄젠트 t는 B 분의 A 이런 B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자, 이 B는 직각삼각형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상관없이 모든 닮은 삼각형에서는 동일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만약 우리가 이 삼각형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서 C가 1이 되게 그렇게 변형을 하면 사인 값은 분모가 1이 됐으니까 그냥 A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코사인 값은 분모가 1이 됐으니까 그냥 B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면 그때 높이가 sin t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t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가령 단위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단위원이라는 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위원의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측정한 각도, 이 각도가 t인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1이에요. 네, 그럴 때 이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sin t, sin의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의 단위원의 각 p만큼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각이 측정한 각도가 t일 때 이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높이 y에 대한 부분이 y가 바로 각도 t에 대한 sin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in t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점 P의 Y좌표로 우리가 sin T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T는 요 각에 대응되는 코사인 값은 분모 C, 빗변의 길이가 1일 때 B의 길이, 밑변의 길이 또는 요 점에서는 X축의 좌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로 보면 X좌표가 바로 대응되는 각 T의 코사인 값이 돼요. 탄젠트는 그럼 T의 탄젠트 값은 이 X와 Y 사이의 B가 되죠. 그래서 X분의 Y 이런 꼴이 되겠어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영어로는 사인 해서 E가 하나 더 있죠. 코사인이라고 코스라고 쓴 건 사인 앞에 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다루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 이외에도 여러 다른 삼각함수들이 더 있는데 그 삼각함수들은
요 세 가지 삼각함수들의 역수를 취한 거예요. 역수, 분의 1. 자, 역수를 취했어요. 먼저 코사인 t 분의 1을 우리가 새로운 삼각함수 secant t라고 부르겠어요. secant는 이렇게 쓰는 거였죠. 자, 코사인의 역수가, 여러분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예요. 사인의 역수가 시컨트가 아니고, 반대로 사인의 역수를 취하면 사인 t분의 1은 시컨트에 코가 붙어서 코 시컨트라고 불러요.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저희가 CSC라고 적겠어요. 그래서 코시컨트는 CSC의 T로 정의하도록 하죠. 자, 탄젠트 역수를 취하면 그냥 코가 붙어서 탄젠트 T분의 1은 자기 자신의 코 탄젠트 T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6개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중요한 삼각함수들이에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가 있고 각각의 역수를 취하면 코사인의 역수를 취하면 코가 떨어져서 시컨트가 되고 사인의 역수를 취하면 코가 붙어서 코시컨트가 돼요. 또 탄젠트는 역수를 취하면 자기 앞에 코가 붙어서 코탄젠트가 되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단위원을 이용한 버전으로 우리가 약간 변경해 봤어요. 이렇게 삼각함수의 정의를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각도 요 t라는 각을 0부터 90도까지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범위로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 가령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여야 하기 때문에 직각 하나를 빼고 나면 t가 90도를 넘어갈 수가 없죠. t가 90도보다 더 커지면 삼각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단위 원위의 점 P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면 t가 90도뿐만 아니라 90도 이상 더 넘어가더라도 단위 원위에 대응되는 점 P가 존재하고 그때 x좌표를 코사인 t, y좌표를 사인 t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의된 삼각함수가 t,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측정한 각도 t가 커짐에 따라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사인 함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제가 단위원을 다시 그릴게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축, 여기는 y축. 여기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t라고 그릴게요. 우리는 y 이퀄 sin t라는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t축과 y축에서 그 움직임을 살펴보면 먼저 t가 0일 때부터 출발해서 t가 180도 또는 한 바퀴 더 돌아서 360도. 그래서 t가 파이일 때 180도 또는 2파이일 때 심지어 계속 돌아서 3파이까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대응되는 사인 함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사인 함수가 이 단위 원위에 있는 점의 y좌표였었어요. 그래서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 점의 y좌표는 이 높이죠. 그래서 만약 t축을 따라서 각이 t만큼 움직였다. 이 길이가 각도로 t예요. t만큼 움직였으면 그때 대응되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 높이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오면 되죠. 그죠? 만약에 t가 더 움직여서 여기까지 갔다 라고 하면 그때 대응되는 높이 이만큼, 그래서 각이 여기까지 갔으면 대응되는 높이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각 t가 0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쭉 커지면 0부터 t 사이에, 너무 멀리 갔네요. 0부터 t 사이에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 그 지점일 때 가장 높이 1이란 값까지 도달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얘는 여기 좀 있어야겠네요.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죠? 심지어 각 t가 180도 파이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점에 대응되는 높이는 음수값을 가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0에 도착하고 계속 다음 한 바퀴 돌고 나서 2파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처음부터 이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사인 함수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자, 제가 단위원을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위원에서 이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t일 때, 우린 요 점에 x좌표를 알아봐야 돼요. x좌표는 이 선분의 길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t가 움직일 때 요 선분이 얼마나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느냐라는 걸 보려면 이제 x축과 x는 코사인 t라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텐데 t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대응되는 x좌표의 움직임이 얼마나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하느냐를 보려면 여기다 그려야 되겠죠? t축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걸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갈 건지 우리가 요 막대의 길이를 여기다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래쪽으로 굉장히 긴 칠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전체 요 그림을 90도 딱 돌려서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는 방금 그린 이 단위원을 방금 그린 그림을 90도 돌렸어요. 그 이야기는 이쪽이 이제 x축이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가 y축이 됐어요. 이제 t축에 x축이 이렇게 서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t가 0일 때 우리는 이 선분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서 t가 점점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t가 이만큼 증가하면 그때 대응되는 코사인 함수의 값은 요점의 x좌표예요. 요점의 x좌표는 이제 요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가 0일 때 원래 1에서 출발한 코사인 그래프가 각 t가 점점 커지면 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하는 형태를 반복하게 되겠죠. 네, 실제 사인 그래프랑 비교하기 위해서 파이일 때, 그리고 2파이일 때, 3파이일 때 각각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0일 때 값은 1에서부터 출발해서 t가 180도 파이까지 가면 이 높이가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어요. 그죠? t가 파이까지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어요. 그 이야기는 코사인 그래프는 0일 때 1에서 출발해서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다음 파이를 지나서 이제 2파이까지 가는 동안은 저 높이가 다시 증가하죠. 그래서 1까지 이렇게 증가하겠어요. 이후에 이런 움직임을 다시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그래프는 0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2분의 3파이일 때 0을 지나가요. 사인 그래프는 2분의 파이일 때 1에 도달했었고요. 2분의 3파이에서는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게 코사인 그래프의 움직임이에요. 다음으로 탄젠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시 단위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t만큼 움직인 경우
여기 x축 그리고 y축이 있을 때 탄젠트는 x축의 좌표 x 그리고 요점의 y좌표 y 그 사이의 b예요.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분의 y 또는 그때 x가 코사인 t, y는 사인 t니까 앞서 그린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서로 나누어서 탄젠트 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어요.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여기가 파이, 2파이 그리고 3파이까지 변수 t가 증가할 때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함수 이거 분의 사인 함수예요. 가령 처음 시작할 때 t가 0일 때는 사인 값이 0이었었죠. 그리고 사인 값이 t가 파이에 도달하면 또 사인 값이 분자가 0이 돼요. 탄젠트의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요점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분자 사인 값이 0이 되면 탄젠트도 같이 0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도 0, 이 점에서도 0이에요. 자, 0부터 파이까지, t가 0부터 파이까지 탄젠트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분자 사인 t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1까지 커졌다가 다시 0으로 줄어들어요. 분모 코사인 t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져서 0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떨어져요. 분자가 0부터 1까지 커지는 동안 분모가 1부터 0까지 줄어들어서 실제 각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렸죠. 그죠?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때 탄젠트는 그 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정의되지 않고 2분의 파이에서는 탄젠트는 정의되지 않고 여기는 비어 있는 거예요. 대신 그때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t가 점점 커지는 동안 분자는 값이 점점 커지고 분모가 점점 작아져서 그 비를 계산하면 값이 점점 커져요. 분모가 점점 0에 가까이 가니까 t가 커지는 동안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t가 2분의 파이를 지나가면 또는 나머지 요 구간에서 파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t를 약간씩 줄여볼까요? 자, 파이에서부터 출발하면 sin t 분자가 0이고 분모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b는 역시 0이었었는데 이제 t를 여기서 왼쪽으로 약간씩 움직여보면 사인 그래프는 분자는 점점 커져서 1에 가까이 가는데 반해 분모는 점점 커져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커져서 마이너스 0에 점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런데 그동안 부호는 계속 음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탄젠트 부호가 계속 음수가 되면서 t가 2분의 파이에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움직임이 그 다음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동일한 형태로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3파이에서는 탄젠트 값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여기선 탄젠트 그래프는 0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고 여기선 다시 이렇게 작아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 나머지 3개의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미리 그려봤습니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각각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그럴 때 이 삼각함수들의 역수로 우리가 새로운 삼각함수들을 정의했었습니다. 먼저 사인, 코사인의 역수를 취하면 시컨트라는 함수가 얻어지는데 그때 원래 코가 없으면 코가 붙고 코가 있으면 코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가 y 시컨트 x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x 분의 1이죠. 또 사인의 역수가
역수가 시컨트인데 코가 붙어요. 그래서 y는 코시컨트 또는 줄여서 CSC 이렇게 적죠. 자, 시컨트와 코시컨트가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코사인 함수의 역수니까 얘가 0부터 파이, 2파이 이렇게 움직일 때 시컨트는 네, 코사인 값이 1이면 역수를 취해도 역시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이 0이 되니까 여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또 여기 파이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자,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요 구간을 보면 코사인 그래프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커져서 1에 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졌어요. 이걸 역수를 취하면 1은 역수 취하면 1인데 1보다 작은 값은 역수를 취하면 값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조금씩 작아지면 여기서 그거 역수인 시컨트는 그래프 값이 조금씩 커져요. 왼쪽으로 가도 값이 조금씩 커져요. 그러다가 2분의 파이에 도달할 때쯤 되면 코사인 값이 0이니까 얘는 무한대까지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무한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 파이를 중심으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2분의 3파이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자, 여기서는 파이일 때 대응되는 값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의 역수도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옆으로 약간씩 움직여 보면 부호는 역시 마이너스 음수이고 절대값이 1에서부터 약간씩 작아졌어요.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 이제 절대값이 더 커지죠. 그리고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값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겠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값이 이렇게 작아져서 그러니까 코사인이 0에 가까이 도달하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을 얻을 수 있죠. 이쪽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반복이 돼요. 자, 이제 코시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시컨트는 사인 함수의 역수, 사인 코사인의 역수를 취하면 시컨트가 되는데 코가 없었을 땐 코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역수로 우리가 코시컨트라는 함수를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코시컨트에서는 아까 코사인 함수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형태가 사인 함수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 똑같은 움직임이 반복돼요. 그래서 0부터 파이를 기준으로 요 사이에서 보면 가운데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값이 1일 때 대응되는 코시컨트도 값이 1이죠. 거기서 양쪽으로 약간씩 움직이면 대응되는 코시컨트는 값이 점점 커져서 x가 파이 또는 0에 가까이 가는 동안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이 범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 가운데 2분의 3파이일 때 대응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2분의 3파이일 때 대응되는 값이 마이너스 1 거기서부터 값이 앞으로 약간 움직이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날아가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죠. 이 패턴은 그 다음 칸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겠어요. 자, 끝으로 탄젠트 함수의 역수 죄송합니다. 역함수가 아니고 역함수와 역수는 전혀 다르죠, 그죠? 네, 탄젠트의 역수로 정의된 이 y가 코탄젠트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 2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등을 기준으로 그 움직임을 살펴보면 자, 먼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의 값은 0에서부터 출발해서 무한대까지 갔어요. 네,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 0에 가까이 갈 때 그 역수는 무한대로 날아가게 되죠. 반대로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갈 때 탄젠트가 무한대가 됐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0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무한대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래프가 얻어지죠.
반대로 이 부분은 파일 땐 0이니까 무한대로 하던 함수가 근데 값이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죠.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게 2분의 파이 근처에 오면 이제 무한대분의 1이 점점 0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탄젠트 역수로 정의한 코탄젠트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패턴이 그 다음 칸에도 반복돼서 코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각함수의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몇 가지 극한값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t가 0으로 갈 때 sin t를 t로 나눴어요. sin t와 t의 b에서 t를 0으로 보내면 그때 극한값이 1이다 라는 성질을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t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약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t가 0보다 큰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t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사실 t 근처에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움직임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t가 너무 커지면 부호들이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만 계산을 해 보도록 해요. 자, 이 경우에 단위원 위에서 각 t만큼 움직였을 때 요점 P점의 좌표가 코사인 T, 사인 T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자, 이 선분을 반지름을 연장해서 어디까지 보낼 거냐면 X축 위에 좌표, 단위원이 지나가는 1이란 점에서 올린 수직선하고 얘가 만나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원점5가 있고 점 P는 단위원 위로 움직여 다녀요. 그리고 여기 X축 위에 점 A, 1,0이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럴 때 이 X축에서 X축의 좌표가 X좌표가 1인 그 직선하고 이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각 T만큼 회전한 이 선분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T라고 그렇게 해요. 이 점의 이름을 T라고 하고 그때 대응되는 좌표는 그럼 뭘까요? X좌표는 1이에요. X좌표가 1일 때 이 삼각형의 높이, 그 높이가 바로 탄젠트 값에 해당하죠. 이게 탄젠트 T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비교해 볼 거냐면 A와 P를 연결해서 점 O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삼각형 OAP.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가 1이죠. 그리고 그때 높이가 P의 Y좌표, 즉 sin T예요. sin T는 2분의 sin T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OAP로 만들어지는 부채꼴을 생각해 볼게요. 부채꼴. 그러니까 OA를 연결한 선분, OP를 연결한 선분, 그리고 원호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부채꼴이에요. 자, 이 부채꼴은 아까 그렸던 삼각형보다는 조금 더 넓어졌죠, 이제. 그렇죠?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 반지름 아래 호의 길이 L을 곱해야 돼요. 호의 길이는 이 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 T죠. 그래서 2분의 1의 RL 또는 2분의 1의 R제곱의 각도 T. 그래서 반지름이 1인 경우에는 2분의 단위원 위에선 반지름이 1이니까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T라는 꼴로 쓰여지게 되겠어요.
자, 작은 삼각형보다 조금 더 큰 부채꼴을 생각했었고,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삼각형이 삼각형 OAT라는 삼각형이 있겠어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에 밑변이 1이고 높이가 탄젠트 t네요. 저는 2분의 탄젠트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네들이 넓이가 차례대로 점점 커지는 순서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등식을 써보면 가운데 2분의 t가 있고 2분의 sin t는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근데 2분의 탄젠트 t는 그거보다 더 크죠. 자, 이 식을 여기 2분의 sin t로 세 식을 전부 다 나눠 볼게요. 나누기 2분의 sin t 또는 sin t분의 1을 곱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t가 0보다 큰 범위로 제한한 이유가 요 sin t가 양수인 경우로 제한해서 이 부등식을 계산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요 값은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요 값은 2분의 sin t로 나누면 1로 바뀌었어요. 얘는 2분의 sin t로 나누면 이제 분모 2는 서로 사라져 버리고 sin t분의 2가 되겠죠. 네, 이 2분의 탄젠트 t라는 건 2분의 2 코사인 t분의 sin t 꼴로 쓰여졌었는데 얘를 2분의 sin t로 나누고 나면 그래서 2분의 sin t로 나누고 나면 이 부분이 사라지고 코사인 t분의 1이에요. 자, 요 부등식을 이제 전부 역수를 취해봐요. 1보다 큰 값들인데 역수를 취하면 그럼 이제 부등호가 다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1을 제일 오른쪽에 쓰고 가운데 2분의 sin t가 그보다 작아져요. 2분의 sin t가 아니고 여기가 sin t분의 t였네요. t. 그렇죠? 그래서 t분의 sin t가 그보다 작아지고 코사인 t 역수였었는데 역수를 취하면 이가 코사인 t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t를 0으로 보내면 요 값이 1이 돼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t분의 sin t도 역시 1로 수렴하더라라는 걸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스퀴즈 스요럼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부등식은 t가 0보다 클 때 유도했던 부등식이에요. 만약 t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t가 0보다 작으면 그래서 t가 이제 0보다 작은 대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더 큰 이런 범위로 제한을 해서 앞에 부등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t의 범위가 이런 경우라면 이제 마이너스 t를 생각해 보면 얘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앞에 유도했던 식에다가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하면 동일한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서 계산한 부등식에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t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t분의 사인의 마이너스 t 가로가 필요 없네요. 그리고 작거나 같다 1. 네, 요 부등식에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해도 마찬가지 이런 부등식이 성립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코사인의 마이너스 t는 코사인은 앞서 봤던 것처럼 y축의 대칭인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t를 넣어도 변함없이 코사인 t예요. 가운데 들어있는 이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은 홀함수라서 사인 마이너스 t는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 마이너스가 밑에 있는 마이너스랑 하나 서로 지워져서 t분의 사인 t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은 t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서 뭘 사용할 수 있나요? 스퀴즈 스요렘을 쓰면 이 부등식의 극한을 취해도 리밋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를 계산을 하면
오른쪽은 1이고 왼쪽은 리밋 코사인 t. t가 1로 갈 때 코사인 값은 그 자체로 1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t분의 sin t도 t가 0으로 갈 때는 동일한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네, 삼각함수의 미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극한 하나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증명했었던 이 성질에 덧붙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극한이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는 극한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 극한 값은 0이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는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t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값이 1에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역시 0으로 가게 돼요. 네, 이런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t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는 식을 기준으로 이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1 플러스 코사인 t, 1 플러스 코사인 t를 곱해 보겠어요. 그러면 때의 분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로 합쳐지게 되겠죠. 분모는 t배에 1 플러스 코사인 t가 있고요. 그때 삼각함수의 중요한 관계식이 있죠. 코사인의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이 1이에요. 그래서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면 얘가 사인 제곱의 t가 되죠. 분모는 여기가 t가 있고 1 플러스 코사인 t. 분자에 있는 사인 제곱 t를 두 개로 풀어서 써볼까요? 사인 t 한 개, 그리고 또 사인 t 한 개.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t분의 사인 t가 앞서 1로 수렴한다는 걸 알았어요. 1 플러스 코사인 t는 t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값이 1에 가까워지니까 2로 수렴하게 되겠어요. 남는 사인 t 이 부분은 0으로 가죠.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0으로 수렴하니까 결과적으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선 방금 살펴본 두 가지 극한에 덧붙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삼각함수 사인의 값을 알파 더하기 베타 또는 빼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된 각의 사인 함수를 알파와 베타의 삼각함수들로 풀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 부호가 앞에 알파 베타의 각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같은 순서를 가지는 부호입니다. 복호동순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곱해진 걸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코사인 함수인 경우는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써보면 알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를 계산하고 코사인 베타를 계산해서 곱한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값을 이 부호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해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빼기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경우에는 플러스 이렇게 합이나 또는 차로 표현된 각의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인과 코사인의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그 미분 공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sin x를 미분하면 코가 붙어서 코사인 x가 됩니다. 반대로 코사인 x를 미분을 하면 코가 떨어져서 사인이 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돼요. 탄젠트 함수를 미분하면 얘는 좀 엉뚱하게도
시컨트 함수의 제곱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른 세 가지 삼각함수들이 더 있었죠. 코사인의 역수로 표현된 게 시컨트가 있습니다. 시컨트 x를 미분하면 그러면 얘는 시컨트 x에 탄젠트 x가 하나 곱해지게 되고요. 사인의 역수로 표현된 함수가 CSC, 코시컨트였었는데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그러면 코시컨트 x에다가 코탄젠트 x가 곱해지고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x의 미분을 계산해 보면 얘는 탄젠트의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 됐었는데요. 코탄젠트의 미분은 코시컨트 x의 제곱이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미분 공식들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 중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함수의 미분이 어떻게 코사인 함수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해요. 사인 함수의 미분은 극한을 취해줘야 될 텐데 그 정의대로 써보면 사인의 x 플러스 h만큼 움직였을 때 값하고 x에서의 사인 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h로 나눠서 극한을 취한 겁니다. 그렇죠?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야기한 이유가 사인 x 더하기 h 이걸 x와 h의 삼각함수들로 풀어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덧셈 정리를 적용해 보면 h가 0으로 갈 때 덧셈 정리 어떻게 됐었나요? sin x 코사인 h 더하기 코사인 x 그리고 sin h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sin x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h로 나눠서 극한을 계산해야 돼요. 자, 이 극한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면 h가 0으로 갈 때 sin x로 묶어낼 수 있는 항들이 있네요. sin x가 여기 sin x가 있어서 이 sin x로 묶어내면 남는 부분이 코사인 h 빼기 1 그리고 분모에는 h가 남아있어요. 또 플러스 코사인 x 항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게 사실 코사인 x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에 sin h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h를 0으로 극한을 보낼 때 h와 관련된 항들을 보면 이 부분이 앞서 보조 정리에서 증명한 두 번째 극한과 같은 꼴이에요. 물론 1 빼기 코사인 t가 아니라 코사인 t 또는 코사인 h 빼기 1의 형태니까 부호가 다르지만 어쨌든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리고 sin h는 h가 0으로 가면 역시 0으로 수렴하게 되죠. 미안합니다. 여기 sin h가 아니라 0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sin h가 아니라 분모에 h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in h 나누기 분모에 h가 있죠. 네, 그래서 요 b, 요건 보조 정리 첫 번째 극한식에 따르면 1로 수렴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남는 부분은 여기 있는 요 코사인 x 항만 살아남아서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 x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삼각함수 미분 공식 중에서 몇 가지 더 그 증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 탄젠트 x의 미분이 왜 시컨트 제곱이 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덧셈 정리나 극한 필요 없이 그 탄젠트 함수를 코사인과 사인의 b로 표현된 몫의 미분법을 사용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몫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을 계산하면 분모 코사인 x의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사인 x를 미분한데 코사인 x가 곱해지고 빼기 사인 x는 가만히 놔두고 코사인 x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코사인 x가 하나 남아있고 마이너스 사인 x가 있는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우리가 증명하진 않았지만 코사인의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네, 그러면 요 분자가 코사인의 제곱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사인의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더해지면 항상 값이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분의 1입니다. 코사인의 역수를 우리가 시컨트 x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컨트 함수의 제곱입니다. 네, 이어서 시컨트 함수를 미분해 보죠. 시컨트 x의 미분이 왜 시컨트 자기 자신의 탄젠트가 붙게 되는지. 네, 시컨트도 마찬가지 코사인 함수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 보면 몫의 미분법을 써서 분모 코사인 x는 제곱이 될 거고, 먼저 분자를 미분해야 될 텐데 1은 미분하면 상수함수의 미분은 0이니까 사라져 버리죠. 끝으로 다음으로 마이너스가 붙고 1에다가 분모를 미분해서, 즉 코사인 x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 분의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돼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합쳐져서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x가 남게 되겠네요. 자, 이걸 분모의 코사인 x를 제곱을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앞부분은 1, 뒷부분에 사인 x를 붙여보면, 그러면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 x, 거기다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을 구체적인 예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fx는 1 코탄젠트 x분의 사인 x로 주어진 함수입니다. 그럴 때 이 함수의 도함수가 무엇이 될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도함수를 계산을 하면 먼저 삼각함수들로 표현된 함수들이 몫으로,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몫의 미분법을 적용해 보면 분모 1 코탄젠트 x의 제곱분의 분자 사인 x를 미분하고 분모 1 코탄젠트 x를 그냥 써줍니다. 이어서 마이너스 사인 x를 넣어두고 1 코탄젠트 x 분모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 1 코탄젠트 x의 제곱을 두고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1 코탄젠트 x가 곱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x가 있고 1 코탄젠트를 미분해 볼까요? 1은 미분하면 사라져 버려요. 코탄젠트의 미분이, 코탄젠트 미분이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인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미분이 마이너스가 두 번 나오니까 사라져 버리고 코시컨트 제곱의 x 이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모 1 코탄젠트 제곱에 여기는 코사인 x가 하나가 있네요. 마이너스 코사인 x, 코탄젠트 x는 만나도 뭐 사라지는 건 없죠. 왜냐하면 코탄젠트는 이제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그런데 사인이랑 코시컨트가 만나면 코시컨트가 사인의 역수였어요. 그래서 사인 하나가 코시컨트 하나를 약분시키고 캔슬해주고 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하나만 남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와 도함수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